왜 나 이준석이가 어떤 경우에도 국힘과 단일화를 내가 해서는 안 되고 할 용의가 없다라는 큰 어떤 대의 명분과 이유를 저한테 납득시켜 주셔야지. 이 한동훈의 국힘은 친윤계의 국힘하고 180도 다른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만약에 한동훈이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그리고 계엄과 탄핵에 관해서 싱크로율이 이준석 대표하고 한동훈하고 90%인데 그런데도 여전히 한동훈이가 후보가 돼도 이 당은 마찬가지라고 단일화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그게 과연 되냐 이거. 다른 명분을 좀 내놨으면 좋겠대요. 예. 저는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저 개인도요, 제가 정치인으로서는 제가 10몇 년 동안 정치인 생활을 해왔고, 그러면 제가 지금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은 그 사람을 평가할 기회는 여러 번 있었다 생각합니다. 제가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본 적도 별로 없고, 하지만 그 사람의 정치 행보를 보면은 결국 이명박 박근혜 수사하고 양승태 대법관 47개 혐의로 집어넣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안에서는 법기술자적으로 모인 모습들 자체가 저는 만약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무죄 나왔으면은 한마디 말이라도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지 그게 사실은 사람으로서 또는 정치인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 그러면은 지금도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논리 안 맞아요. 저는 왜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시는 아니, 게 윤석열 그러면 그 한동훈이의 상관으로 네. 그 모든 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한 예? 그 양승태도 기소하고 예? 제가 그래서 그런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대표 때 같이 손잡고 뛴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자꾸 어긋나고 사람이 이상하니까 제가 지적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가스라이팅했던 게 뭐냐면은 아 그래도 네가 보수 우파의 승리를 위해 가지고 견마의 지로를 다해야지. 그러니까 네. 눈 질끈 갖고 견마의 지로를 다했더니만은 저 개인에게 발생한 불행 그리고 대한민국에 발생한 불행을 봤을 때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제가 좀 더 주체적인 판단을 하기로 했던 것이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김진애 의원님이 저한테 당위를 강조해가지고 보수 우파의 승리를 위해서 아니면 이재명 저지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보다는 저는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한 달 넘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제 마음이 바뀌길 바란다 그러면은 이게 저한테 멸사봉공해라. 네가 만약에 뭐 보수 우파의 정치인이라면은 이재명을 막는 대의에 동참해라. 저는 사실 형수욕설하는 사람이 더 대의에 부합하지 않은 건지 계엄 때리는 사람이 대의에 부합하지 않은 건지 요즘 약간 헷갈려요. 예. 그러면 어떤 지점을 얘기를 해야 단일화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그걸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제가 뭐라 해야 될까요? 싼티나요. 그래서 예. 제가 말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 보세요. 저도 제 지지층이 있고 하다못해 그것 때문에 그때 연설하면 저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거의 건강까지 상해 가시면서 힘들었던 부모님이 계신데 네. 지금 저를 납득시키자니 저는 그러면 저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냐? 물론 지금 설득할 의향도 없지만은 네. 전혀 설득이 안 돼요. 예. 저희 부모님 말씀드리면은 야 네가 정치를 그만뒀으면 좋겠다 차라리 왜 그러면 그 악마 같은 놈들한테 가가지고 다시 정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냐? 예. 한 번 속았으면 됐지 두 번 속은 것도 아니 한 10번 속았는데 왜 또 속아야 되냐? 이거는 아주 개인을 움직인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요소인데 그래서 말씀드린 게 예. 제 스스로가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집권했을 때 저도 이재명이 너무 싫어요. 제가 몇 번 많이 비판하고요. 이재명도 저 싫어할 겁니다. 그와 별개로 그러면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가 다른 사람들과 연대한다. 네. 그거 자체가 지금 전혀 나은 선택이라는 판단이 안 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납득이 안 돼요. 멸사봉공이라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멸사봉자예요. 멸사봉아. 예? 왜냐? 정치인 이준석의 정치 태생 자체가 자유보수 정권에서 박근혜 밑에서 박근혜 퀴즈로 출발을 한 거고 네. 지금까지 정치 그런 당의 대표를 맡았던 거고 그 당의 밑에 사람들이 잘못된 것과 그 당의 가치를 옹호를 해서 대표를 맡았던 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아니 43%로 국민들이 말이죠. 지지를 해주면서 보수 정당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보라고 해서 찍어준 자유보수주의 청년 정치인인데, 예. 인데, 예? 그게 왜 멸사봉공에 멸사봉자지? 내가 자아지. 예. 내가 그런 좌파 정권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을 이거 지키기 위해서 한다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내가 볼 때는 방금 이 대화가 네. 시작된 게 감정을 얘기하시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 원래 문재인 대통령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사실 보수 진영 탄압하는데 앞장섰던 두 명의 검사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윤석열, 한 사람이 한동훈인데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어쨌든 그 안에서 조국 때려잡으면서 갑자기 보수의 대표주자처럼 올라가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윤석열이라는 사람 믿어가지고 대통령 만들어놨더니만은 이 사람이 재벌은 남 못 주고 결국에는 사달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문재인 수사를 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런 기회주의자들을 지금 밀어올리는 과정에 제가 다시는 동참하고 싶지 않다는 거는 굉장히 공적인 이 목표입니다. 대표께서는 예. 내가 예. 보면 난 예. 합리적 보수로 예. 생각을 했는데 예. 오늘 보면 가끔 이상하게 극우 논리를 얘기를 해요. 예? 음. 무슨 보수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보수 진영을 탄압했다. 예? 그 왜 보수 진영을 탄압한 겁니까?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검사가 수사해라 그러면 국가가 명령을 하면 수사를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검사는 특히 한동훈 같은 이 실무 검사는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지. 예. 한동훈이 보수 탄압에 앞장섰다. 네. 이거 완전히 극우적 논리. 그때 한덕수 대행과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뭔가 뜻을 같이 할 만한 그런 저는 건 아니라고 한동훈이라는 보시는 사람은 거예요.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전 냉정하게 이 사람은 기회주의자라고 판단했고요. 예. 그래서 결국 그 상황에서 그때 결국 박근혜 대통령 수사할 때 결국 공동지감론이라는 지금 봐도 좀 당황스러운 법리를 만들어가지고 예. 수사에서 잡아넣었던 거고 그 다음에는 뭐 거기에 파생된 적폐청산 수사하면서 그렇게 이제 뜬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와가지고는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였다가 결국엔 윤석열 정부에게 등 돌리는 거고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회주의자를 보기 때문에 저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생각하는 거고 예.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야말로 그분이야말로 관료적인 관점에서 지내왔던 분이죠. 그분에게서는 적어도 그런 흠결을 전 찾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기술적인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길 수 있는 카드인가에 대해 가지고 저는 강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죠. 왜냐? 네. 정치인으로의 변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분이 관료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경력과 스펙을 가진 분이지만은 예. 우리가 반기문 반기문 총장의 사례도 있었고 고건 총리님도 대선에 도전하는 과정 속에서는 고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이분에 대해 가지고는 도대체 제가 만약 연락 온다면은 제가 여쭤보려고요. 왜 아직 연락은 안 왔나요? 안 왔습니다. 왜 예. 그런데 총리님은 정치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저도 그게 납득되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의 왜 표면적인 아니면 측근들에게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네. 그리고 아까 김진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인 한계로 나왔는데 만약에 그 국민의 후보 된 사람이 예. 내가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인데 왜 여기에 내가 협력해야 되냐 이렇게 나와가지고 판만 흐트러질 가능성이 전 99%라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도대체 왜 나오셨는지를 우선 파악해보고 그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만나 뵙겠다고 하는 건데 만나자면 당연히 만나겠다 하는 건데 네. 저는 그래서 제가 이게 보수 진영의 승리 이런 거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따라 다르죠 저도. 네. 저는 오늘 사실 몇 가지 깜짝 놀랐는데 네. 예. 저는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가 네. 합리적 보수라고 네. 생각을 해왔어요. 네. 합리적 보수. 네. 부분적으로는 제가 의견을 달리하는 게 많지만 네. 줄기로 봤을 때는 합리적 보수라 그랬는데 한동훈이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였다가 윤석열에게 등지고 이런 식으로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했다. 이거 대표적인 극우적 논리입니다. 예? 대표적인 극우 논리예요. 극우 논리인가요? 근데 그렇게 그게 좀 아니- 얘기하는 보수 지지층도 꽤 있으신데 그 극우가 사람들이 극우래니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이 극우라니까요. 그 그런가요? 사람들이 네. 강경 보수고 꼴통 보수라는 거예요. 그는 아마추어 바보 홍준표. 그는 좁쌀이며 전광훈 목사는 거목입니다. 좁쌀이 거목을 향해서 헤딩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대표한 한동훈 대표는 뭐가 잘못이고 그게 뭐가 기회주의자예요. 저는 지금도, 예. 아니, 제가 그거 아니 설명드려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싸우고 대립각을 세우고 나 막판에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한 게 예.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 잘못됐다는 게 극우적 논리 안에 그게.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때 계엄 때 이렇게 보여준 액션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긍정히 평가해요. 근데 그 앞에 과정에 보면요. 자, 저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의 관계 속에서 제가 당대표로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가지고 예. 그 사람이 잘못했던 바로잡으려고 했어요. 그때 보수 지지층에서 너 가출했지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할 때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썼거든요. 근데 지난 총선의 과정이나 아니면 법무부 장관을 있을 때나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뭘 했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그때 총선 때도 보면요. 뭐 예. 조금 갈등이 있을 것처럼 보이다 눈밭에서 카노419 사진 찍고 그렇게 한 다음부터 계속 거기 협조해왔던 아니 것이 이 사실이거든요. 대표의 특장이 지금 아니 저는 이제 네. 이 얘기 왜 아니 하시는 거예요? 사실을 다 적시해서 네. 이런 식으로 토론하는 게 이 대표의 특장인데 네. 사실이 다 다르잖아요. 저희가 왜냐면, 연대해야 예. 될지도 모르는 가능성의 인물에 대해서 예. 그런 식으로 위원님 깎아내서 말씀을 좀- 보수에 네. 상처를 주면 말씀 좀 그거는 마무리해 김진희 주시면. 의원님이 너무 그 예. 사람을 하나를 미화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 반응할 수밖에 또 없는 무슨 거죠. 비유합니까? 네. 사실. 마무리 제가 좀 네. 개입을 진짜로 할게요. 젊은 보수 주자의 당선이 필요한 뭐 지금이 왜 그런 시기인지 그리고 좀 그걸 위해서
좀 생각하시는 어떤 필승 카드 이런 게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저는 선명한 대비가 있는 것이 저는 이준석의 노선이라는 거, 소위 김종인 이준석 노선으로 대변되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그 대선 지선 이긴 노선이라는 것은 실증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때 박근혜 탄핵 이후에 침체했던 보수가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서 젊은 층이 막 이렇게 막 지지층에 표환되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 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요, 뭐 제가 아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나왔던 윤석열과의 애매한 동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50대, 60대 중년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전통적 지지층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던 한동훈 대표의 노선이라는 것이 극명하게 결과로서 대비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때 뭘 했는지와 별개로 총선에서 사실상 대패를 하게 된 것이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 노선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저 보수가 이제 사실 고연령층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럴 때쯤 되면은 젊은 층에서 새로운 지지층이 수혈되지 않으면은 그 새로운 지지층이라는 것은 20대 30대에서 들어오는 거겠죠. 그게 수혈되지 않으면은 보수는 그냥 고사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네. 봐서 그 노선을 견지하는 건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존재하는 보수의 지지층 안에서 50대 60대 여성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팬덤을 형성해가지고 그 진지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선이 선명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계속 대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장 극명하게 대립됐던 게 뭐냐면은 한동훈 대표 뭐라 했습니까? 최상병 특검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의지를 밝혔잖아요. 본인을 따른 의원이 최소 10명 이상 있다고 이제 얘기한 이상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최상병 특검에 대해 가지고 찬성하겠다고 했으면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안 하고 말을 돌리잖아요. 왜냐? 욕심이 두 군데 있어서 그래요. 이 확장보다는 내가 옛날에 유승민처럼 배신자 남로에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결정적일 때는 또 웅크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명성이 떨어진다고 제가 지적해서 저랑은 노선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당대표 위치에 있었으면요, 저는 최상병 특검을 가지고 오히려 드라이브를 걸어서 용산과 협상을 했을 겁니다. 네. 예, 그런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전략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최수근 해병의 생길입니다. 최수근 해병을 참배하고 가주십시오. 한동훈 위원장님, 최수근 해병의 생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지층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한동훈 대표 지지층이랑 제 지지층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단점을 그냥 뭐 둘이 평균 연령보다 젊으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뭐 계엄에 대한 어떤 생각이 갖고 하니까 뭐 맞다 뭐 이렇게 말씀도 주셨는데 좀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계엄에 대한 생각도,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좀 의지가 있었다면은 투표가 2번 일어났잖아요. 네. 전 1차 투표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오히려 선명한 의지로 표결에 참여해가지고 빨리 끝내자라고 했으면은 저는 조금이라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신뢰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1차 투표 때는 애매하게 있다가 2차 투표, 제가 그 사적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2차 투표 하기 전날 2차 투표 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가 고민할까봐 한동훈 전 대표와 저희 공통 지인에게 예. 그런 말을 전해달라고 했어요. 뭐 무조건 내일 표결 전에 사퇴해라. 내가 봤을 때는 표결에서 탄핵이 인용돼도 사퇴해야 될 것이고, 탄핵이 인용되지 않아도 사퇴해야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진실된 조언들을 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본인 욕심 때문에 탄핵이 인용돼도 나는 대표직을 유지하겠다 하다가 이틀 뒤에 끌려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랑 성향이 안 맞아요, 좀 그런 부분은. 네. 제가 청년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정의를 저는 생각을 하면 청년 정치인은 구태 정치인하고 달라야 됩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큰 줄기를 따라서 움직이고 결국엔 잔챙이 신경 쓰지 말라는 말씀인데, 저만큼 굵직굵직하게 행보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적할 건 지적하고 뒤끝 없이 지적하고, 그다음에 쫓겨난 다음부터 그럼 나는 내가 할 말 계속하고 다니겠다, 할 말 다 하고 다니고, 그다음에 나는 창당하겠다 예고하고 창당했고요. 그다음 총선에서 당당하게 지역구 도전하겠다 도전했고, 그냥 저는요 그럼 말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행동으로 좀 보여주는 것이고, 이번에도 저는 대선에 대해 가지고 나는 이번에 내가 어쨌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완주해서 당선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여기에 애가 다른 보수층에서 너 이렇게 하면 배신자 돼,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내가 널 걱정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가야 돼, 이걸 오히려 계속 저를 납득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거꾸로 제가 누구를 납득시켜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제가 두 분이 서로의 말을 좀 듣기는 하셨는데 납득은 좀 안 되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저는 상황이었던 오늘 것 제가 같아요. 김진 논설위원님을 납득시킨다는 게 사실 제가 김진 위원님을 영입하려고 하는 것이면 제가 모르겠는데 네. 사실 그건 아니라서 제가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네.
저는 오히려 지금 보수 진영에서 제가 개인적인 상처를 받았다, 너 그렇게 사사로운 감정하지 마라 이렇게 들으면 저는 갈수록 거리가 멀어져. 제가 인격 수양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또 누가 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제 입장에 저도 정치적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혀 끌리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 너 이렇게 하면 배신자 된다, 너 이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저는 제가 아까 말했죠. 그렇다고 제가 뭐 다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들어보고 판단하는 스타일인데 한덕수 총리님이 저랑 친분도 있고 만약에 얘기하신다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고 만나는 건 다 되는데 네. 제가 설득될지는 약간 모르겠는 게 아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처음에 괴리 네. 국민의힘 의원 중에 상당수가 그렇게 복당하고 싶었는데 복당할 수 있는 기회, 복당이라는 표현가 있더라고요. 이미 당을 만들어가지고 대선 후보로 하고 있고 국회의원까지 하고 있는 사람한테 어디 복당의 액을 벗고 하는데 우리가 너희한테 기회를 주겠어 이런 식으로 예. 접근하면 뭐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네. 예. 접근 아니, 방식에 아니, 있어서의 어떤 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DJ는 네. 유신 본당이라고 하는 네. JP하고 그렇죠. 손을 잡고 합당을 해서 정권을 잡았고 결과적으로 역사를 바꿨습니다. 네. 예. 대선판에서의 단일화라든가 안철수 의원 똑같이 지금 이준석 대표처럼 네. 네? 나는 끝까지 완주할 거고 나는 대통령 선거 당선될 거야라고 시작을 하고 출마 선언을 했어요. 하지만 막판에는 결정적으로 자신의 캐스팅 보트를 활용을 해서 예. 좌파 정권을 막았잖아요. 예. 안철수 의원의 그런 단일화는 저도 그때 반대했지만은 지금 와서 한 3년 전에 돌아가서 안철수 의원한테 단일화 하겠냐 그러면 안 한다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예. 왜냐하면 그 단일화 이후에 그 윤핵관들과 윤석열이 안철수 의원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너무 잘 아는데 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 역사를 우리가 반추해 볼 거면은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굴에 들어갔던 김영삼도 사실 나중에 대통령이 됐고 성공 케이스지만은 예. 한편으로는 나중에 비극적으로 서거했지만은 3당 합당 때 이 있습니다 했던 노무현도 사실은 어느 순간 국민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대통령을 하셨던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뭐 노무현 대통령이다 이런 걸 좋아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열려있는 결말이라 좀 생각하는 거죠. 예. 그게. 이준석 대표가 들어갔던 호랑이 굴에는 네. 호랑이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이에나들이 있었어요. 친윤계라는. 그게 사실 예. 제가 호랑이가 그래서 만약에 있었는데 친윤계라는 하이에나들이 다 떠나고 예. 새로운 호랑이들이 그 굴에 있으면 그 굴에 뛰어 들어가서 본인이 보수 정권의 혜택을 예. 받아서 네. 정치를 28살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으로서의 은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에 대한 감정 이런 교과서적인 답변이겠죠. 근데 저는 만약에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에게 정치적인 빚이 있다? 그걸 이기는 방법은 수권을 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시키고 총선이나 지선에서 이기게 해주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 진영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그 진영을 믿고 따른 수많은 지지자들에게 선물처럼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두 번이나 이겼잖아요. 현재 선두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42.5%로 당선됐습니다.